그래서 결국 가스라이팅을 하는 사람들의 속마음은 바로 이거죠. 우리 주위에는 좋은 사람이라 생각했지만 알고 보니 악인이었던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난 분명 좋은 사람이라 생각해서 잘해줬는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은 나를 지배했고 나를 이용하기만 했었죠. 그리고 최근 2년 사이에 이거를 설명해주는 용어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가스라이팅이죠. 이 말이 큰 유행세를 띠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피해를 받았다 라는 사실에 대해서 처음으로 깨닫게 되었어요. 알고 보니까 내가 가스라이팅을 당한 거였고 내가 계속 그 사람으로부터 억압받고 착취를 받았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 알게 되었죠. 이 말 자체는 긍정적인 게 피해를 받은 사람들이 내가 피해를 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자각하고 알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가스라이팅이 유행하게 되면서 한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내가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건가? 라고 판단하는 것이죠. 이 사람이 나한테 가스라이팅 중인가? 그냥 걱정해 준 건데 내가 과민 반응한 건가? 그 사람이 나한테 뭐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단지 내가 잘못한 건가? 라는 생각들이 우리를 계속 괴롭히게 돼요. 그리고 그런 생각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따라오기 때문에 가스라이팅인지 아닌지 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렵죠. 그리고 판단하기 어려운 이런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가해자와 피해자의 사회적인 역할 때문입니다. 흔한 가스라이팅의 예시를 보면 부모가 자식에게, 애인이 나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혹은 아내가 남편에게,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친구가 나한테, 선생님이 학생에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가해자의 사회적인 역할이죠. 바로 부모, 애인, 상사, 친구, 선생과 같은 역할을 하게 돼요. 이 세상을 살면서 부모도 아니고 애인도 아니고 친구도 아닌 사람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대부분은 아닐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게 가스라이팅이 판단하기 어려운 점이고 무서운 점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해로운 영향을 주는 것은 분명하지만 일상적인 말이나 행동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나와 가까운 나와 일상적인 사람과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판단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 주위에서 조심해야 될 사람, 그리고 우리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는 사람, 가스라이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스라이팅이라는 용어 자체는 심리학에서는 심리 지배, 심리적 통제 혹은 그루밍과 같은 것으로 표현하는데요. 어찌됐든 이 가스라이팅이라는 것은 미세 공격 중에 하나로 분류가 됩니다. 미세 공격이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미묘하게 공격받는 말이나 행동 등을 의미하는데요. 의식적으로 느낄 수 없어서 딱히 뭐라고 따질 수는 없지만 굉장히 열받게 하는 그런 행동이나 말들 있죠. 그런 게 바로 미세 공격이에요. 이 미세 공격은 총 5개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각각은 피해자 비난, 플레인, 무시, 유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스라이팅이 있습니다. 이 미세 공격 중에 하나인 가스라이팅은 피해자가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에 대해서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드는 말이나 행동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런 가스라이팅을 통해서 그 사람을 계속해서 지배하에 두고 통제하에 두려고 하는 사람들을 바로 가스라이터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가스라이팅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바로 비의도성을 띌 수 있다는 점인데요. 이 비의도성이라는 것은 의도하지 않았는데, 가해를 하는 사람들이 의도하진 않았는데 어떤 가해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즉 상대방은 의도한 게 아니라 그냥 생각 없이 내뱉었던 건데 그게 나를 억압하고 나를 억제하는, 그리고 나 스스로 의심하게 하는 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실제 대화에서 가스라이팅에 대해서 언급되는 부분만 봐도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거 가스라이팅 이야? 왜 나한테 가스라이팅해? 라는 말만 봐도 가스라이팅은 상대방의 비의도성을 지닐 수 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비의도성 때문에 가스라이팅을 인식하기가 더 어려운 거예요. 바로 상대방은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나 행동 같은 것들이 나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들고 나에 대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스라이팅은 가해자는 없는데 피해자만 있는 상황이 연출되기가 쉬워요. 근데 알고 보면은 지속적으로 스스로 의심하게 만들었던 거죠. 그렇다면 정확히 어떤 행위를 가스라이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가스라이팅 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전환입니다. 전환이라는 것은 자신의 신념이나 생각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드는 행위입니다. 결국 이 목적은, 이 전환의 목적은 피해자가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모든 것을 의심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네가 예민한 거야. 이거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야. 네 행동에 잘못 있다고는 생각 안 해? 이런 말들이 바로 피해자가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드는 가스라이팅의 대표적인 문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번째 전술은 부인입니다. 부인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그것을 온전히 피해자의 성격상의 결함으로 돌리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리고 피해자가 느낀 감정이나 피해자의 주장에 대한 근거들을 회피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건 그거랑 상관없어. 네가 생각한 그런 거 아니야. 네가 잘못 기억하고 있는 거야.
와 같은 말들이 대표적인 부인의 가스라이팅의 문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꼭 이런 가스라이팅을 한 다음에는 따라붙게 되는 말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네가 걱정돼서 하는 말이야 라는 것입니다. 소위 나는 그런 생각이 없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너를 위해서 해주는 말이야 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시죠? 물론 이것이 사실일 수 있지만 일반적이라면은 내 생각은 그렇다 라는 것을 먼저 던지고 얘기를 합니다. 나의 의견은 그렇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가 걱정된다 라는 말은, 이 말은 자신이 가스라이팅 하는 말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따라붙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뒤를 따라붙는 말은 나는 괜찮은데,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주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세상이, 사회가 그렇게 받아들인다 라고 하면서 자신이 하는 말에 대해서 정당화를 부여하라고 합니다. 근데 알고 보면은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느낀 것 뿐이죠. 그리고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의 주장이 맞는 것이고 상대방의 주장은 틀린 것이다 라고 교묘하게 포장하면서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바로 이런 것들이 가스라이팅의 대표적인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알아둬야 될 게,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인간관계. 관계라는 것에 대해서는 누군가가 100% 맞고 누군가가 100% 틀리다 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가스라이팅 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무조건 옳고 이것이 무조건 틀리다 라는 식으로 몰아붙이죠. 그리고 이런 방법을 살펴보면은 가스라이팅을 하는 사람들의 속마음을 엿볼 수가 있어요. 바로 상대방한테 계속해서 내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은 거죠. 우위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자신의 지배력을 계속해서 정당화하고 강화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지배하기 위해서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스라이팅을 하는 사람들의 속마음은 통제권을 잃을까봐 두려움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 가스라이팅을 하는 사람들의 속마음은 바로 이거죠. 네가 내 말대로 하지 않았을 때 너가 성장하거나 너가 잘 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잖아. 너가 잘 돼서 나를 떠나가면은 나는 혼자 남겨지는데 어떻게 해? 너가 만약에 성공을 이루게 되면은 내가 가지고 있던, 내가 생각했던 것들은 다 부정돼 라는 속마음들이 들어가 있어요. 가스라이팅은 다른 것들과는 다르게 상대방을 조종해서 이득을 보려는 것과는 달리 상대에 대한 관계의 통제감을 잃을까봐 불안한 반발심 으로부터 나올 수도 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상대가 가스라이팅을 하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든다면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세요. 바로 내가 그 사람의 통제를 벗어나게 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반응할지 입니다. 만일 내 연인이나 아니면 내 친한 지인이 나에게 가스라이팅을 하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든다면 한번 이렇게 질문을 해보세요. 내가 너가 없는 곳, 너의 영향이 없는 곳에서 살게 된다면 너는 어떤 감정을 느낄 것 같아? 그리고 그렇게 살게 된다고 해도 괜찮을 것 같아? 라고 말이죠. 이때 내가 간 이후를 걱정해주는 사람이라면 정말로 그 사람은 걱정하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반대로 내가 떠나간 이후에 그걸 분노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내가 잘 되는 걸 바라는 사람이기보다는 단지 내가 그 사람을 떠나게 됐을 때 혼자 남겨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스라이팅을 하는 것이죠. 물론 단편적인 정보만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대표적인 문장으로 말씀드렸을 뿐이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서는 여러 사람한테 물어보고 제3자의 관점에서는 어떤지 잘 물어봐야 됩니다. 당연히 잘 물어봐야 되고요. 정리하면 가스라이팅을 하는 사람들은 관계에서 통제권을 놓치게 될 것이라는 속마음으로부터 기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통제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상대를 스스로 의심하게 만들고 내가 하는 말만 따르게 계속해서 조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 상대를 스스로 의심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상대가 말하는 주장이나 근거들에 대해서 전부 부인하는 방식인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도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도 가스라이팅을 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오늘 말씀드린 얘기와 사례들은 보면은 대부분 가스라이팅을 당했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 대부분의 영상들에서도 가스라이팅을 당한 사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하지만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상대방한테, 내 주위에 친한 사람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는 중일 수도 있습니다. 이유는 바로 개인 투기적인 이론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른이 되면서 하나의 세상을, 스스로의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데요. 흔히 이 사람과 나는 사는 세상이 다르다와 같은 바로 그런 세상 말이에요. 이 자신만의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당연히 나의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세상에만 맞게 되는 특별한, 특이한 이론들이 생겨나게 돼요. 그게 뚝심이 될 수는 있지만 어쩔 때는 고집이 될 수도 있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바로 개인 투기적인 이론이라고 얘기를 해요. 내 인생에서 나를 도와주는 걸 수는 있지만 상대방의 인생, 상대방의 세상에서는 그게 고집이 될 수도 있어요.
만약에 내 생각을 상대방한테 강요하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면은 그때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는 건가? 라는 얘기를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만약 그런 생각이 들었다면은 내 생각을 절대로 강요하면 안 됩니다. 특히 내가 가장 가까운 사람일수록요. 예전에 한 학생이 고민 상담을 하면서 저한테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그 친구가 되게 많이 약해진 시기였기 때문에 제가 하는 말 하나하나가 그 친구한테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불현듯 들었던 생각이 내가 해주는 말에 의해서 이 친구가 영향을 많이 받겠구나 라는 사실이 어떻게 보면 좋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섭기도 하였습니다. 이유는 내가 이 사람한테 큰 영향력을 준다는 사실을 기뻐한다는 것이 소름이 돋았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은 지금 마음이 아파서 나한테 의지했는데 지금 나는 그걸 보고 좋아하는 사실이 뭔가 좀 굉장히 좋지 않은 느낌이 들었죠. 그래서 그때 정말 많이 고민을 하고 나서 그 친구한테 먼저 이 얘기를 해줬어요. 일단 내가 하는 조언은 내가 살아온 세상을 기준으로 너한테 해주는 말이고, 그렇기에 나도 한 사람의 의견이고 나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것은 너의 자유야 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돌이켜 봤을 때 그 학생한테 그렇게 얘기해 주기를 정말 잘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당시 힘들었던 그 학생이 의존하지 않게, 저한테 의존하지 않게 만들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만들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만일 내가 가스라이팅을 지금 하고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면, 그런 의심이 든다면요, 먼저 상대방한테 나도 한 사람의 의견을 내는 것 뿐이다, 그리고 그것을 선택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너의 자유다 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그렇다면 상대방도 더 좋은 방향으로,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만일 내 예상과 달리, 내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을 때 그 사람이 더 잘 됐다면 어쩌면 그건 나에게 더 좋은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의 자녀, 연인, 내 가까운 사람들이 그런 결과를 맞이한다면요. 그리고 그때 박수를 칠 수 있는 어른이 된다면 나도 그 사람을 통해서 한 번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